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FN투데이에 손편지를 실었는데요. 손편지 제목이 탄핵 같은 소리나 하는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 빨리 처단한 것만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FN투데이에 올렸습니다. 일단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용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면 검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면서 보도한 언론사의 이름도 보도한 날짜도 압수수색 날짜도 다 틀리게 적었습니다. 또 쌍방울 특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는 오래전 검찰 회식 때 만취해서 추태를 벌였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지만 그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했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자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국회의원 자리를 찬탈한 도둑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도둑놈들을 보면 잡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요즘은 만나는 분들마다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하루속히 부정선거 수사에서 저 표도둑놈들을 처단하는 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글인데요. 이야, 도둑놈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건 이봉규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야? 저 사람 원래 험악하니까 그런다고 그럴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점잖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시고 인품이 훌륭하셔서 도둑놈들 이렇게 과격한 발언은 안 쓰세요. 그런데 도둑놈들이란 표현을 두세 번 쓰네요.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자리를 침탈한 도둑놈들.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도둑놈들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부터 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부정선거 수사에서 저 표도둑놈들 처단하는 것만이 나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고 참, 이 점잖으신 분이, 인품 훌륭하신 분이 도둑놈들이라는 글을 짧은 글에서 4번 표현을 하네요. 도둑놈들 맞죠? 더 이상 표현이 있죠. 그러나 제일 정제된 표현이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 이상은 험악한 말 많지만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도둑질 했잖아요. 표도둑질. 그 다음에 사법질서를 문란 안에 있는 법을 도둑질하고 법을 농간하는 도둑놈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탄핵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탄핵 소추안도 이렇게 저 내용도 다 틀리게 쓰고 엉터리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약간 깨갱하고 조사 이런 식으로 살짝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청문회 비슷하게 국회에서 우선 조사하고 이랬는데, 국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당사자 검사 4명을 부를 텐데 그 4명이 과연 나갈 것이냐, 이게 우선 관건입니다. 검찰은 나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그래요. 저 따위 도둑놈들한테 우리가 도둑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신문하는 그 청문회에 우리가 나가야 되냐, 이런 의견이 팽배하고요.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나갔다 한들 나가면은 이게 다 엉터리 탄핵이잖아요. 그럼 공방을 거기서 벌릴 때 오히려 정청래 등 망신당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청래 또 개지랄 떨 거예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이런 데든지 손 들고 서 있으세요. 그런 데든지. 그러면 또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논리로 반박할 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했으니까 탄핵 사유가 아닌 게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면 저 민주당 저놈들 저거 웃기는 놈들이네, 저거 생떼쟁이들이네, 진짜 도둑놈들이네, 이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국회 청문회를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바란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지켜볼 일이고요. 여기에 수상한 게 송영길이가 이재명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검찰 독재 맞설 범국민적 연대를 만들자. 그쪽에도 다 도둑놈들이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송영길도 도둑놈이잖아요. 돈봉투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놈 아니에요? 이제 또 가야 돼요. 그럼 저 돈봉투 돌린 범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인끼리 뭉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무너뜨리자.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숟가락 얹자, 이거예요. 조국도 숟가락 얹고 송영길이 숟가락 얹고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이재명 범죄자, 조국 범죄자, 송영길이 범죄자. 범죄자들이 검찰 때려잡고 대통령 때려잡겠다고 나와요. 어떻게? 연대해서. 야, 이놈들 보세요, 도둑놈들. 그러면서 송영길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재명한테 마음을 비우고 변화해서 검찰 정권에 맞설 범국민연대 만들어서 협력하자. 근데 이 마음을 비우고라는 표현이 이게 묘합니다.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거도, 이재명한테 마음을 비우라는 건 뭘까요? 당신 혼자서 그렇게 해서 대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권 갈래는 마음 비우고 우선 윤석열 쓰러뜨리게 하는데 연대하자. 다음 대권은 그 다음에 논의할 일인데 당신 가보니까 대권에 취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1위에 취해가지고 이제 혼자 잘난 체 하는데 당신 누가 대표 만들었지? 계양을 누가 만들어줬지? 4.4.5입해서 편법을 써서 누가 대권 주자 만들어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비워. 이런 것도 살짝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지 말고 내가 불고 땡깡 부리면 골치 아파. 그러지 말고 같이 밥상 차리자. 네가 저 다수당 된 거 그 누구 덕인데.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마. 너도 범죄인이고 나도 범죄인인데 너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준 거 나 아니야 나? 너 마음 비워라. 아니면 내가 이거 불면 너 그때 내가 저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지만 이 판사판 되면은 너만 대통령 되자 그러면은 너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되면 나 같은 놈은 완전히 씨를 말릴 것 같은데 이거 불까봐 너 그러지만 마음 비워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슬쩍 협박을 슬쩍 하면서 연대 밥상 같이 우리 숟가락도 올려놔. 우리 숟가락 빼면은 너 안 된다. 너 마음 비워라. 독식하려는 마음 비워. 이런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실공하고 뭐 헌법 개정 이거 지금 이재명하고 우원식하고 이거 지금 깐부 아니에요. 우원식을 그래서 의장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요 얘기도 합니다. 그 실공화국 출범이나 헌법 개정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는 윤석열 퇴진한 다음에 해야 되지. 그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서 제2의 6월 항쟁을 만들어갈 시기다. 이러면서 우선은 같이 밥상 차려서 윤석열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할지 어떻게 정권을 만들지 어떻게 개헌할지는 그 다음 얘기다. 너 우원식하고 그 개헌 얘기하면서 너 대통령 할 생각하지 마. 일단은 이걸 쭉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잖아요. 범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이든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바이든은 주님이 내려오시라면 사퇴하겠다고 이제 꼬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지금 지난번 TV 토론에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밀렸잖아요. 자기가 뭐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이런 거 온 국민이 걱정하고 민주당에서 뭐 후보 교체론 나오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잘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내가 적임자다.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라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든하고 우리나라의 양아치들하고 다른 거예요. 바이든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처럼 범죄로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고 한두 개입니까 이재명이? 송영길이처럼 뭐 돈 봉투 돌리다가 걸려가지고 빵에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또 처벌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 부국이처럼 표창장 위조하고 지 새끼 의사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실형 2년 1심 2심에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직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트 잘 살렸어요 미국 경제를. 근데 TV 토론 한 번 망쳤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만큼 미국 정치는 말하자면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민주주의가 좀 선진화된 데죠. 그랬는데도 아무 죄도 없고 업적이 있고 TV 토론 한 번 망친 거 가지고 난리 치는데도 주님이 내려오라면 사퇴하겠다. 그리고 인지력 그 테스트 이런 이를테면 치매 테스트 같은 거겠죠. 매일 검사한다. 그래서 국민의 걱정을 이렇게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주님이 내려오라면 사퇴한다. 죄 없는 사람도. 이재명은 너는 누가 내려오라고 해 사퇴하냐. 사탄이 내려오라고 해 사퇴하냐. 염라대왕이 내려오라면 사퇴하냐. 네 아가리에서 주님 얘기는 하지 마라. 송영길의 아가리에서 주님 얘기하지 마. 너들은 아주 그건 큰일 난다. 주님 얘기하지 말고 누가 얘기하면 니네 내려올래냐. 내려올 놈이 아니지. 사퇴할 놈이 아니지. 당대표 또 꼼수로 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까지 바꾸면서. 그놈이 무슨 사퇴를 해. 아가리루당 국민 찾자. 아가리루 국민? 무슨 놈의 국민? 개딸이 전체 국민이야? 말로는 전부 국민 찾아요. 요즘 한동훈도 무슨 동료 시민 찾더라. 근데 하여튼 이 죄 없는 바이든도 하물며 주님이 내려오라면 사퇴한다는데 이재명은 누가 내려오라고 사퇴할까? 얘는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처럼 이 도둑놈들은요 빨리 처단해야 돼요. 지는 내려올 놈이 아니에요. 절대로. 송영길도 조국도 스스로 물러날 놈들이 아니에요. 왜? 감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놈들은요 빨리 감옥에 쳐넣는 길만이 유일하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주 딱 선을 그었네요. 도둑놈들 처단하는 것만이, 처단이라는 건 뭐 작두로 목 자르려는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나라 바로 세우는 길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님 독한 마음 가지세요. 절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죄들이 다 나왔잖아요. 땡겨.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지금 고무줄 눌리듯이 막 뭉개고 있잖아요. 이거 법대로 땡겨. 법대로 땡겨서 감옥에 쳐보내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인데 이렇게 쉬운 놈은 나라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목숨 걸고 그때 나라 세우려고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 세우려고 목숨 걸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는 법대로만 하면은 나라 살리는데 법대로를 고무줄로 늘려놓은 거 그거 법대로 못했냐? 에이 진짜. 법대로만
이거만 하면 나라 살리는데 이렇게 쉬운 놈은 나라 살리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 쉬운 길을 안 해? 직무유기예요.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이 도둑놈들 어떡할 겁니까? 진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